2013년 2번인데 그 문제에서 이 정보를 주고 있죠. 네. 그 관악구의 총 가구 수, 네. 이 관악구의 총 가구 중에서 이 대학동, 이 가구가 차지한 비율이 지금 얘죠. 네. 3분의 1. 3분의 1이고, 얘를 이제 근거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 나가셔야 되는데, 기출에서 우리가 접근했던 패턴이랑 거의 같아요. 거의 같고,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을 보시면, 이제 서울의 전체 가구 중에서 삼성동 가구가 차지한 비율이죠. 그러면 서울. 네. 이 가구 비율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자체는 지금 그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관악구 비율을 이용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네, 사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관악구 비율이 그림 1에 있죠. 몇이죠? 14.1이니까 네, 7분의 1이죠. 네, 7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서울 중에서 관악구가 7분의 1이고 관악구 중에서 지금 대학동 비율이 대학동 비율이 지금 저거잖아요. 3분의 1. 네. 이거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관악구와 지금 삼성동 비율을 보시면 900과 200이니까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하면 얼마죠? 네. 189분의 2가 되니까. 네. 얘는 1% 넘어요, 못 나와요? 그쵸? 이거보다 크니까 1% 초과한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꼼꼼히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죠. 네, 지금 문제에서 3분의 1이라는 그 구조를 줬기 때문에 네,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도 사실 거의 같은 말인데 지금 서울 가구 수가 190만 가구 이상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같아요. 지금 전체에서 역시 3분의 1이고 네, 3분의 1이고 다시 지금 전체 관악구가 서울에서 차지한 비율이 7분의 1이죠. 네, 여기다가 지금 이 900 가구죠. 900, 100 가구니까 지금 관악구가 차지한 비율이 이 비율이 지금 9만이 돼요. 9만. 그래서 사실 얘는 이렇게 묻는 거랑 같죠. 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대학동 가구 수가 9만인데 이거는 관악구의 3분의 1 그리고 이 관악구는 다시 서울의 7분의 1이기 때문에 네, 9만에 3과 7을 곱해가지고 190만 이상인지 봐야 되는데 방금 했죠. 189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니은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게 15%씩 증가하는 패턴이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2013년에는 지금 원래 거기 디귿 보시면 난항동이 160인데 160에서 16% 그러면 16과 8. 네, 그러면 184가 되겠죠. 네, 184이고 다시 여기서 18과 18.4와 9.2를 더하면 200이 넘죠. 그래서 2015년이 아니고 2014년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리을인데, 리을이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광진구는 일단 5%죠. 5%이기 때문에 얘는 20분의 1로 보고, 그 다음에 남현동 가구수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이 하면, 일단 7분의 1과 3분의 1 여기까지가 서울에서 지금 대학동 비율이고 다시 대학동 대비 지금 남현동이니까 네, 900분의 250이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 네, 이렇게 쓰면 이거에 지금 3.5배라고 했으니까 저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문제 풀 때도 그런데 이 식을 다 계산하지 말고 일단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세요. 그렇죠? 이거 다 하시지 말고 일단 네, 25와 3.5 곱하면 얼마예요? 25와 3.5 곱하면 네, 일단 이거부터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다시 얘는 87.5니까 그쵸? 이거 다시 좀 풀어 써볼까요? 이렇게 되죠? 네. 왜 이렇게 썼냐면 아까 5%가 2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20분의 1이고 얘가 1보다 작고 얘도 20분의 1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곱해서 얘보다 더 작겠죠? 그래서 3.5배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번 생각보다 좀 많이 틀리셨는데 네,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3번도 의외로 좀 많이 틀렸는데 좀 볼게요. 3번 표가 좀 복잡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만나면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그 괄호 다 채우고 들어가시나요? 네, 그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것만 일단 채우시도록 하고 뭐 사실 괄호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일단 각 주에서 장마 기간이 시작일과 종료일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거를 체크하셔야죠.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을 보시면 우리나라 장마 기간이 늘어난 해인데 그 되게 기초적인 거라서 첫 시간에만 할게요.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계열 자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도 범위가 많이 나오는 자료에서 지금도 전체 연도 범위가 표 1과 표 2가 달라요. 이것도 체크를 좀 해두세요. 그렇죠? 다르고 표 1은 98년부터 지금 2009년이고 지금 표 2는 역시 98년부터 2007년까지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기억에서 묻는 99년부터 2007년에 장마 기간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98년부터죠. 그렇죠. 98년부터 검토는 해야 되고 2007년까지니까 사실 기억만 본다라고 하면 2008년과 2009년 장마 기간 도출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2007년을 제외하면 2000년도, 2002, 2003, 2005 이렇게 4개 연도이고 그러면 중부기간 중부지방, 네, 중부지방의 그 장마 기간도 봐야 되는데 98년도 보시면 6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죠. 네, 6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인데 7월이 31일이니까 그렇죠. 7월이 31일이고 그렇죠. 그러면 7월의 31일과 29, 30 이틀 더하고 8월 1일 2일 더하면 35일 나오죠. 네, 35일이고 그러면 99년도 감소. 그리고 2000년도 6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셔도 되고 거기 남부지방에 2002년도 보시면 3일 차이 나죠. 그렇죠. 옆에 있는 항목을 이용해서 푸셔도 돼요. 그렇죠. 남부지방에 2002년도 지금 2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27일까지 네, 36이니까 네, 39일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동일하죠. 2000, 2002, 2003, 2005로 네, 역시 전년 대비 늘어났다. 거기 표 1에 도출 안 하고 넘어왔는데 2006에서 2007 장마 기간 지금 줄어들고 있죠. 시작일은 이틀 빨라요. 근데 종료일이 4일 더 빨라 버려요. 그러면 전체 기간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2007년에는 2006년보다는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연간 강우량 중 장마 기간 강우량이 차지한 비중 2004년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4년을 보시면 장마 기간 강우량과 연간 강우량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분수로 보려고 하시지 말고 배수 관계로 보세요. 배수 관계. 그러면 472와 1122는 3배는 안 되죠. 그렇죠? 3배는 안 되니까 지금 2004년이 유일하게 3배가 안 되는 해예요. 네.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이죠. 그래서 니은 옳은 선택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귿과 리을이 문제죠. 네, 디귿과 리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일단 디귿도 보시면 네, 제주도 남부 나왔으니까 표 2 봐야겠죠. 네, 표 2에서 지금 제주도는 2005년이 괄호인데 2005년도 6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47일 나오죠.
네, 47일로 지금 가장 긴 해가 2005년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98년도가 6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니까 45일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정확히 이틀 차이가 나죠. 그래서 5일 이상이 아니고 이틀이기 때문에 5일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을 하려면 사실 아까 우리가 기억에서 2008, 2009년도 장마 기간 도출을 안 했는데 이거 해야겠죠? 네. 그래서 2008년도 보시면 지금 2007년도 아까 우리가 그 단순히 2006년도보다 감소했다라고만 했는데 시작 이틀 빠르고 종료가 4일 빠르니까 전체 이틀 줄었죠. 그래서 2006년에 비해서 2일 줄어든 26일이 되고, 그 다음에 2008년은 하루 늦었는데 4일 늦었죠. 5일 늦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일이 증가했다. 그래서 30일 되고, 2009년은 하루 빠르고 종료일은 이틀 빠르니까 31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분수 비교를 좀 해야 돼요. 장마기간 강우일수 비율이 가장 높은 해. 지금 98년도라고 했는데 98년도는 지금 38분의 27이죠. 네. 간단한 분수 비교인데, 그리고 네, 98년도가 38분의 27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는 지금 이제 31분의 23이 되죠. 네, 31분의 23이 되니까 여기 7차이, 여기 4차이죠. 그래서 지금 98년이 아니고 2009년도가 더 높은 해가 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 되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장마기간 책정할 때 조금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것 빼고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네, 4번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 기억, 니은, 디귿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쵸? 기억 같은 경우 월 경상 지급액 2008년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월 경상 지급액은 어떻게 도출하죠? 외환 보유액과 월 경상액 대비 비율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 뭘 도출해야 되는지부터 찾으시고, 그래서 일단 그 기억 같은 경우는 4.4분의 2012, 그 다음에 6.2분의 3270인데 사실 단순히 대소 비교면 기억이 할만해요. 그렇죠? 근데 1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굳이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기억 같은 경우는 계산이 좀 필요하고, 계산을 굳이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4분의 2020이면 어느 정도죠? 4.4분의 2000. 4분의 2000이 500이죠? 그쵸? 500인데 4.4로 나눠야 되니까 500은 안 될 거 아니에요? 500은 안 되고 대략 한 450 정도 돼요. 그쵸? 450 정도이고 6.2분의 3270이면 500은 넘겠죠? 그쵸? 하나는 450 정도, 하나는 500 이상, 그래서 10% 이상 증가했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그 2009에서 2012년 동안 매년 우리나라 GDP는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GDP 어떻게 보나요? GDP. 네. GDP 같은 경우는 거기 외환 보유액과 GDP 대비 비중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분수 비교로 보면 되고, 쉽죠? 2009년도로 갈 때 비중 증가, 외환 보유액 증가. 네, 그래가지고 각각의 지금 증가율로 보면 되는데, 비중은 21에서 32면 거의 절반 넘게 증가했죠. 증가율로 따지면 50% 이상. 그리고 외환 보유율은 지금 2000에서 2700이니까 네, 한 30%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부모 증가율이 더 크니까 GDP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GDP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죠. 그래서 GDP 대비 외환 보유액 비중에다가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을 곱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곱셈 비교이고 2009에서 2012년 동안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2011에서 2012 두 개만 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지금 둘 다 지금 증가율 감소를 따져주면 크게 어렵진 않은데 2011에서 2012 넘어갈 때만 보면 되고, 디귿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이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2008년을 볼까요? 안 볼까요? 2008년. 안 봐도 되죠?
그쵸? 2009년의 전년 대비라고 하면 봐야 되는데 지금은 보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디귿 2009년부터 네,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이 무슨 말이냐면 리을. 네. 아마 그 제가 선택지가 아니고 해설지에 적어 드렸는데 민경문제 풀어 보신 분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하실 텐데, 제가 해설지에도 적어 드렸지만 네, 그 오늘은 기출문제집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문제 번호만 언급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내일부터는 책 보면서 그 기출문제 같이 볼 텐데, 그 2016년도 올해 24번 문제예요. 그 공항의 최소가 문제였는데 지금도 18개 이상이냐라고 묻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그 표 위에 전월말 대비 증감 폭이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 수치는 네. 10만 350이에요. 10만 350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좀 귀찮은데 거기 1위부터 8위 국가의 외환 보유액을 다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을 할 때 각각 국가별로 외환 보유액, 전월말 대비 증감액을 고려해서 빼시지 말고 일단 표 위에 있는 국가별 외환 보유액 다 더해가지고 전월말 대비 증감폭을 거기서 그냥 더해주세요. 그게 더 빨라요. 네, 그렇게 하면 정확하진 않아도 한 7만, 네, 뭐 정확히 하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풀지 않아도 한 7만 1000 정도 나올 거예요. 7만 1000 정도니까 지금 네, 2만 8000 정도로 생각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1위부터 8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이에요. 그렇죠? 1위부터 8위까지 외환 보유액인데 8위인 홍콩이 지금 2013년 6월에 3036이죠. 그렇죠? 이 두 개의 숫자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일단 8위까지 1위부터 8위까지 지금 국가가 주어져 있고 9위 이하의 국가들의 합이 이만큼인데 9위 아래로는 이 홍콩보다는 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대로 잡아도 얘니까. 그래서 3000을 그러니까 28,000을 3000 정도로 나눠주면 39, 27이니까 이게 9점 얼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9개 국가와 소수점에 해당하는 국가 하나를 추가하면 적어도 우리가 10개는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출문제에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2016년도 24번도 그렇고 처음으로 나왔던 게 작년 문제, 작년 민경 문제인 2015년도 문제 번호는 똑같아요. 2015년도 24번 문제가 있으니까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중지도 할 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순위로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내년에 제일 유력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민경 문제에서는 2번이나 물어봤는데 그 5급 공채 문제에서는 한 번도 안 물어봐서 순위 자료가 나왔을 때 주어지지 않은 순위를 통한 전체 개수의 최소값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번도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번 보시면 네,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랑 거의 같죠. 2013년도 5번 문제, 네, 그걸 약간 변형한 건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순위는 숫자가 작을수록 그렇죠, 점수가 높은 게 일반적이고 거기 보시면 그 표 1 각주에 순위 점수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정확히 반대죠. 그러니까 1위한테는 5점을 주고 5위한테는 1점을 주니까 순위 합과 그쵸? 순위 합과 순위 점수 합은 정확히 반대로 나와야 돼요. 반대로 나와야 되고 다시 말하면 순위 합과 순위 점수 합이 전부 다 30씩 나와야 돼요. 그쵸? 각 지원자별로 30씩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기억과 리을에서 순위 점수합 크기 물어봤는데 거기 나오는 기억은 사실 순위 점수합이 세 번째면 순위 합도 세 번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딱 중간에 있는 애이기 때문에. 그쵸? 앞에서도 세 번째, 뒤에서도 세 번째니까, 네, 기억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연히 A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 2의 전체 삼합, 중앙 삼합은 예전에 2013년도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하니까,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5번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6번 문제 잠깐 볼까요? 네. 6번 문제도 다른 거는 크게 볼 거 없는데, 이것도 연도가
그 연도를 좀 잘 봐야 되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표 1은 2003에서 2007까지 나왔죠. 네, 2003에서 2007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표 2 같은 경우는 2003, 2005, 2007 이렇게 딱 3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표의 제목을 보시면 운송수단 대, 그 다음에 화물량 1000톤인데 표 2가 화물량에 대한 운송수단별 그 분담 구성비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운송수단이 아니고 화물량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쵸? 표 2는. 운송수단별 화물량의 구성비니까. 그래서 지금 그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화물량, 운송수단의 화물량이니까 2003년도에 48만 9천, 2005년도에 39만 7천, 2007년도에 53만 6천을 가져와서 아예 표 2에서 얘네들이 각각 100%인 숫자니까, 그쵸? 곱셈 비율 기호를 해야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디귿 정도만 잠깐 볼게요. 디귿. 네, 얘네들은 뭐 곱셈 비교니까 어렵지 않고, 디귿 보시면 지금 2005년이 가장 적다라고 했는데 운송수단 한 대당 화물량이죠. 네, 운송수단 한 대당 화물량이니까 지금 보시면 210분의 397 정도 되죠. 네, 210분의 397 정도 되고 2007년도도 272분의 536, 그렇죠? 이 정도 되는데 둘 다, 그쵸? 둘 다 1은 넘으면서 2는 못 넘어요. 그쵸? 2는 못 넘으니까 분수 비교를 할 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2에 못 미치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2에 못 미치는 숫자. 그러면 얘는 2배가 420이니까 2에서 23이 부족하죠? 제가 이렇게 식을 적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뭐 이걸 어떻게 다 써서 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분모에 2배를 했을 때 분자가 이 2배한 숫자가 되려면 얼마나 모자른지 정도 보세요. 그쵸? 얼마나 모자른지. 그리고 272분의 536, 272의 2배는 544니까 얘는 이만큼이 모자라죠? 그래서 210분의 23이랑 272분의 8은 여러분들이 누가 더 큰지 쉽게 판단되죠?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많이 모자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크기는 이쪽이 더 크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한 분수 비교인데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6번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답률 나중 문제는 제가 그 해설지에 네, 나름 좀 친절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답률이 좀 나중 문제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면 뭐 2시간이면 충분히 40번까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7번. 네. 7번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 이런 것만 좀 조심하세요. 네. 그 니은 보시면 총 조세 대비 지방 정부 이전 세원의 비율이죠. 이전 재원의 비율. 이전 재원의 비율이니까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비중은 가용 재원의 비율이니까 총 조세 대비 비중. 즉 가용 재원의 비중에다가 다시 가용 재원 대비 이전 재원의 비율을 한 번 더 곱해줘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쵸? 그 자체의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말도 안 되죠. 그쵸? 그 총 조세 대비 비중, 가용 재원의 총 조세 대비 비중이 60% 언저리죠. 그래서 얘네랑 곱해가지고 전체가 50% 넘게 나오려면 지금 가용 재원 중 이전 재원 비율이 80%를 넘어야, 그쵸? 해볼만 하죠. 80%, 60% 해야 거의 50%에 근접하기 때문에 지금 니은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구조만 보면.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할 수 있죠. 80% 넘어섰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80% 이상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20%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 회계가 특별 회계의 4배 한 것보다 더 크면 되죠. 그쵸? 이거는 많이 나온 패턴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잘 하시는 부분이라 네, 제가 이것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2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오른쪽. 네, 8번 보시면 네, 그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각각 인구 1000명당이라고 나와 있죠. 네, 뭐 크게 특별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표 2를 보시면 연도별 6대 이혼 사유 구성비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기업 같은 경우도 매년 1000건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1000건 이상은 거기 지금 표일 단위 자체가 1000건이기 때문에 차이가 되게 미미한 숫자예요. 그쵸? 차이 자체가 크지 않아가지고 사실 이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 단위 자체가 1000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비율이 나와 있죠. 성격 차이니까 각각 49.2%, 46.6%. 그쵸? 이 차이가 1차에 나는지 보는 거예요. 그쵸? 네. 봐야 될까요? 뭐 계산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처음에 하는 계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증가율과 이 역으로 증가율 따지면 1 정도 감소했다라고 쉽게 판단은 1 정도 증가했다라고 판단이 아주 쉽게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기억보다는 나머지 선택지 위주로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니은. 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6대 이온 사유로 이온하는 건수의 50%니까 전체에서 기타 빼야 되죠. 그렇죠? 올해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거기 해설지에도 적어 드렸는데 네, 8번 옆에 적혀 있죠. 2016년도 29번 문제예요. 그 무슨 문제였냐면 우리나라 순위별로 나와 있어가지고 기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45% 이상인지 묻는 문제가 올해 29번 문제 나왔죠. 네,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으로 본 게 아니고 지금 기타를 뺀 나머지 중에서 지금 가장 큰 성격 차이가 가장 크죠. 네, 성격 차이가 차지한 비중이 지금 절반 이상, 50% 이상인지 보는 문제니까 기타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은 뭐 건수 물어봤지만 사실 매 연도 지금 전체 건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율의 2배 간격으로 보셔도 되죠. 네, 2배 미만이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리을은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거기 총 인구 자체가 조 이혼율 분의 이혼 건수로 봐도 되고 조 이혼율 분의 혼인 건수로 봐도 돼요. 근데 숫자가 약간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쵸? 보통 기출에서도 소수점 이하 감안을 해가지고 보면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 각주 3번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이다. 그래서 두 번째 자릿수가 뭔지는 모르는데 걔까지 고려하면 사실 똑같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약간 오차는 있을 수도 있어요.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5천만 이상 미만이 아니고 5천만 이상인 거는 변함이 없죠. 그렇죠? 거기 326과 6.5의 관계 그리고 116.9와 2.3의 관계를 보시면 둘 다 일단 5로 시작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 이혼율로 봐도 되고 조 혼인율로 봐도 되고 둘 다 5를 넘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5천만 미만이 아니고 2012년에는 5천만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네, 8번은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9번과 10번 볼게요. 9번과 10번 보는데 사실 9번은 이제 표가 좀 복잡할 뿐이지 어렵진 않죠. 그렇죠? 9번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일단 기억도 이게 사실 60%는 사실 잘 나오진 않은 수치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80%, 75%는 자주 나오는데 60%는 크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단 둘 중에 하나가 60%를 초과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60%를 초과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40% 미만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40% 미만, 하나는 60% 이상이니까 그렇죠? 6대 4의 관계, 1대 1.5의 관계죠. 그렇죠? 네, 1대 1.5의 관계니까 다시 말하면 기초와 광역이 있는데 얘는 40% 미만, 얘는 60% 초과니까 이런 관계 만족하면 되죠. 네. 그래서 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거기 연도별로 기초자치단체 수치의 절반값만 더해가지고 광역자치단체랑 비교해서 더 작으면 돼요. 그렇겠죠? 1.5배
초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60% 초과한다. 이것도 기본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 니은은 쉽죠. 네, GDP 증가하던 해 GDP 매년 증가하는데 서울 지역의 기금당 조성액, 서울 지역 보니까 기금수 매년 증가, 조성액 매년 감소니까 반대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증감 방향이 같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은 선택지인데 지금 전체가 몇 개 지역이죠 이게? 외우고 다니지 마세요. 그쵸?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세종시가 들어가면 17개고 안 들어가면 보통 16개예요. 근데 거기 남도와 북도로 나뉘는 지역도 합쳐져서 나오면 또 개수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세는 게 나은데 지금은 16개죠. 16개고 지금 감소한 지역이 서울, 부산, 울산, 강원, 울산이 아니고 경기, 충북, 전북 이렇게 5개 지역이 감소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증가가 나와요. 그래서 11개와 5개 관계니까 2배 이상 많다. 네, 크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리을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일반적으로 뭐뭐 라면이라고 나오는 가정형 지문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추가로 가정을 해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좀 가장 나중에 보는 게 나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광역지자체의 기금 조성액으로 광역지자체 채무를 모두 청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그때 기초지자체 채무청산에 전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2012년 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 채무가 20만 4,443억인데 조성액은 17만 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전용을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쵸? 플러스가 돼야만, 그러니까 차이값이 남아 있어야만 기초지자체에 지금 채무청산에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2년도 기초지자체 채무는 동일해요.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쵸? 2011년에는 지금 17만 7,100보다 17만 8천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기초지자체가 한 1,000 정도 전용을 해서 좀 깎을 수는 있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3조 원이 아니고 네, 그대로 1조 원 미만의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네, 리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9번 좀 생소할 것 같아서 리을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오른쪽. 10번을 보시면 이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죠. 그냥 숫자만 복잡한 거예요. 근데 좀 많이 틀리셨는데 일단 그 개념 자체가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서 A와 B로 나뉘죠. 근데 이러한 구분 없이 그냥 화물 자동차의 평균 주행거리라고 하면 A와 B, 즉 영업용과 비영업용 둘 다 고려해요. 당연하겠죠? 네, 둘 다 고려인데 지금 표 타이틀 자체가 평균 주행 거리니까 얘네들을 그냥 단순 합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 연도별 또는 적재량별 화물 자동차 숫자가 나와 있어야 그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통계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구 통계 자료에서 그쵸? 연령대로 쭉 나와 있을 때 비율만 나와 있으면 해당 구간대 인구를 모르면 전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그쵸? 그래서 그 특히 리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디귿 함정이죠. 총 주행거리 몰라요. 그쵸? 화물 자동차 수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근데 리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 주행거리 전체 화물 자동차니까 A와 B 둘 다 고려해야 되는데 2009년을 보시면 그 2009년도에 1톤 이하를 보시면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이에 있죠. 그쵸? 평균 주행거리니까 A, 영업용의 평균 주행거리보다는 클 것이고, 네, 작을 것이고, B, 비영업용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는 일단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평균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쵸? 근데 지금 거기 8.1톤이죠. 네, 8.1톤 이상을 보면 8.1톤 이상 4개 구간 중에서 그쵸? 4개 구간 중에서 최소값이 얘보다 작은 건 없어요.
그쵸? 전부 다 적어도 이렇게 시작하죠. 정확히 보면 이렇게 되죠. 8.1톤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8.1톤 이상인 4개 구간 중에서 최소값과 최대값, 이게 리을에서 말하는 8.1톤 이상 화물차의 평균 주행 거리가 돼요. 그렇죠?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올해 문제에서, 그렇죠? 정확한 값으로 수치 비교하는 문제보다 구간값으로 물어본 문제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개념을 생각하면 내년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톤 이하는 적어도 39,960보단 작고 8.1톤 이상은 적어도 44,479보단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값, 최대값. 네.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여러분들 되게 생소한 것 같잖아요.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옛날에 무슨 문제냐면 제가 거기 안 적어드렸는데 그 고려시대 문신 귀족정치 무신정권 시기 보고서 나온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그게 아마 2010년인가 2011년 문제일 테니까 제가 이따가 찾아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0번 그 리을이 좀 생소하셨을 텐데 네, 이걸 좀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11, 12 뭐 둘 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11번은 거기 무제율이 주어져 있고 1심은 구속, 불구속, 구약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2심은 구속과 불구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걸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네, 뭐 기억이야 무제율 격차니까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니은 2심 선고 인원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2013년에는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무제율과 거기 2심 무죄 인원 둘 다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폭이 지금 무죄 인원이 더 크죠. 다시 말하면 감소율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2013년에는 감소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딕은 매년 50% 초과한다. 네,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죠.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구약식 그 다음에 구속과 불구속이 나와 있으니까 구약식이 구속과 불구속의 합보다 크거나 아니면 전체 합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합계의 2배를 한 게 전체 합계와 구약식의 2배를 한 것과 비교를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디귿은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리을도 매년 85% 상회했다. 그러면 지금 불구속이 85% 상회. 그러면 구속이 15% 하회. 어렵지 않죠? 그래서 15% 하회로 보는 게 쉽죠. 되게 당연한 말인데 항상 이거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85% 보는 것보다는 15% 보는 게 쉬우니까 기억도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12번 넘어가서 볼게요. 12번은 그 문제에서 가끔씩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힌트가 될 수도 있고 한정을 시켜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5년 단위로 조사해가지고 정리했다라고만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석도 여러분들이 딱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5년마다 조사한 자료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야 돼요. 5년마다 조성이 됐구나가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머지는 현황을 물어보는데 니은은 처음으로 갯벌이 조성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너무 함정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시라고 니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갯벌 조성된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해 조성됐는지 그 전에 조성되어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것도 좀 엄밀하게 두시라는 의미에서 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니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은 뭐 어려운 거 없죠? 13번 네 정답률이 높아서 이거는 딱히 설명드릴 게 없고 뭐 거의 다 분수 비교 아니면 그 곱셈 비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4번 좀 볼게요. 14번을 좀 많이 틀리셨는데 네, 좀 어려웠나요? 14번은 일부러 함정으로 들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14번 문제에서 주요 OECD 18개 국가라고 있죠.
그쵸? 18개 국가인데 각주 같은 거 꼭 보세요. 그림에서 OECD 17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국가의 평균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림에 막대 그래프는 총 몇 개가 될까요? 19개겠죠. 평균 하나랑 18개 국가가 나와 있을 테니까. 그쵸? 19개 그래프가 있겠죠. 그리고 표는 우리나라 뭐 취업계층, 그 다음에 비빈곤층, 빈곤층 가구 현황인데 기억에서 보시면 그 18개 국 중, 그러니까 OECD 17을 기준으로 그 빈곤 탈출률, 빈곤 진입률, 이게 각각 낮았던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20% 미만이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러분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파악하셨겠지만, 제가 순위별로 준 자료가 아니다 할지라도, 막대 그래프가 지금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 기억 검토할 때는 오른쪽만 보면 돼요. OECD 17을 기준으로. 그렇죠? 왼쪽은 일단 막대 그래프, 즉 빈곤 탈출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사실상 기억 판단할 때에는 OECD 17의 오른쪽만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14번은 그 3번을 답으로 하신 분들이 많네요. 네. 그다음에 네, 3번이 디귿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다음에 니은을 맞다고 하신 분은 없겠죠? 그렇죠? 선택지 상으로도 니은 맞다라고 하기가 힘든데 니은은 지금 우측과 좌측 그래프 값이 다르죠. 그렇죠? 확인하셨나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빈곤 진입률과 빈곤 탈출률을 보시면 지금 빈곤 탈출률은 모든 국가가 적어도 15 정도는 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빈곤 진입률은 가장 높은 국가도 8%를 못 넘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국가가 빈곤 탈출률이 진입률보다 높죠. 축값 잘 보시라고 네, 낸 문제가 니은이고 그 다음에 디귿이 무슨 말이냐면 디귿을 좀 많이 틀리셨는데 이게 일종의 짝표잖아요. 그쵸? 짝표 뭔지 아시죠? 항목은 같은데 기준만 다른 표. 이게 짝표인데 지금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2010년에 근로빈곤층 가구 중 2009년도에도 동일했던이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과 2010년인데 아마 이거 디귿 맞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거기 비율 그대로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비율 그대로 봤죠. 근데 이 비율은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건가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비율 볼 때 어느 방향으로 100%인지 꼭 보라고.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가 합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향이에요. 2009년 기준으로. 근데 지금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2010년도 가구 중이라고 했으니까 기준이 2010년을 기준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디귿은 거기 있는 비율을 읽는 게 아니고 실제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네, 비경제 활동 인구 얘네들을 기준으로 다시 분수 비교를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어진 자료는 2009년 기준 구성비이고 지금 디귿에서 물어보는 것은 2010년 기준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아마 취업자와 네 비경활 계층 거기 비율이 나와 있죠. 64.6% 그 다음에 60.6% 얘네들은 2009년도 중에서 비율이에요. 그래서 비중은 당연히 얘가 크죠. 근데 이렇게 판단하려면 물어보는 게 2009년 근로빈곤층 가구 중 2010년도에도 동일한이라고 물어볼 때 가능하고 지금은 반대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취업자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취업자였던 355 중에서 2009년도에도 취업자였던 비중 이거 그 다음에 비경활 계층도 2010년도에 비경활 208 가구 중 2009년도에도 비경활이었던 129 얘네들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디귿은 이해되세요? 네, 디귿 선택지 표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얘랑 얘 비교인데 누가 더 큰가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26, 12 36 18에다가 5 감안하면 얘는 60%가 안 되죠. 얘는 60% 넘고. 그래서
이 비중 숫자 자체는 얘가 더 큰데 지금 2010년 기준으로 다시 비중을 도출해 보면 비경할 계층이 취업자 계층보다 더 높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죠.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비율이 작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 보니까 저는 니은 함정 빠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았는데 디귿 때문에 틀린 분들이 많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5번 그 매칭형 문제죠. 매칭형 문제이고 크게 뭐 어렵진 않은데 매칭형 문제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는 가장 쉬운 것부터 보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부터 보라고 했는데 일단 경우의 수는 다 발생하죠. 왜냐하면 단일 항목으로 묻는 게 없기 때문에 적어도 2개 이상의 항목끼리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쉬운 것부터 보셔도 돼요. 쉬운 것부터 보셔도 되는데 첫 번째나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정보부터 보시는 게 낫겠죠. 두 번째 정보는 4개나 생기잖아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얘네들은 좀 나중에 보는 게 좋고 첫 번째부터 볼게요. 안티피싱과 PC 방화벽이 매출액 증가율이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렵지 않죠? 그렇죠? 2010년에 절반값을 더해가지고 2015년보다 더 작은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A랑 D죠. 그렇죠? D는 거의 2배고 2배까지 아니죠. A는 딱 봐도 5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A와 D가 안티피싱 PC 방화벽이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A와 D 자리에 안티피싱과 PC 방화벽 없는 거 지워주고 가면 되는데 조금 여기서 까다로운 게 A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B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D 자리에 안티피싱 아니면 PC 방화벽이 없는 거를 지워야 되는데 다 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자리에 안티피싱이나 PC 방화벽 혹시 들어가 있는 거 찾아보고 지금 B 자리에 PC 방화벽 있는 1, 3번 그쵸? 얘네들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1, 3번 지우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 정보를 확인하면. 이것도 요령이에요. 그냥 요령. 원래 매칭형 문제는 정석대로 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매년 증가한다. 거기 보시면 지금 안티피싱이랑 PC 방화벽 얘네들은 지금 아까 알고 있으니까 보안 운영체제와 바이러스 백신만 검토하면 되죠. 그래서 매년 증가한 게 지금 B와 F니까 F 자리에 스팸 차단 소프트웨어 들어간 4번 지우고 그렇게 보면 세 번째 정보 볼 때 2번하고 5번 둘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2번하고 5번 둘밖에 안 남는데 PC 방화벽과 스팸 차단 소프트웨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지 보시면 스팸 차단 소프트웨어 들어간 게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2를 한번 먼저 검토해 볼게요. 2를 보시면 수출액은 거의 같고 수입액은 확 떨어졌죠. 그러면 수출액 대비 수입액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어렵지 않게 판단되죠. 그렇죠? 네. 수출액 거의 같고 수입액 거의 반토막 났으니까. 그래서 2는 무조건 PC 방화벽과 스팸 차단 소프트웨어 둘 중 하나인데 이 자리에 스팸 차단 소프트웨어 있으니까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네 번째까지 안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번 볼게요. 16번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아까 봤던 디귿 구조 나왔죠. 디귿 형사 민사 관계 80% 초과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사의 4배 게 민사보다 작으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민사가 형사의 4배보다 크면 되고 그래서 디귿 틀렸죠. 그 다음에 기억 잠깐 볼게요. 기억을 조금 실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기억 보시면 민사 구조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작은 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 안 보신 분들도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97년도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2000년도의 전년 대비 증가율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작은지. 97년과 2000년 민사 구조의 전년 대비 증가율 누가 더 작은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왠지 2000년 같지 않아요? 눈으로 딱 보면 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 저도 이거 처음에 검토할 때 엄청 헷갈렸는데 그 보면 80에서 83으로 증가했고 여기는 121에서 126으로 증가했으니까 왠지 얘 증가율이 더 작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 좀 그렇죠? 근데 얘는 3 증가했고 얘는 5 증가했죠? 네. 사실 그 121에서 126은 이게 5 정도 증가했으니까 12, 4, 48. 한 4% 이상인데 얘는 4%가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증가율이 더 작아요. 저 당연한 이야기를 하냐 하시겠는데, 왠지 자릿수가 높은 거에서 비슷한 폭으로 증가하면 좀 약간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 주세요. 혹시, 얘가 증가율이 더 작지 않나라고 보신 분들은, 얘가 좀 더 작죠? 그래서 기억, 가장 작고 형사 구조도 증가율이 지금 97년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기억은 옳은 선택지가 되죠. 그다음 리을 잠깐 볼게요. 리을 보시면 94년과 비교했죠. 94년 지금 수치가 안 주어져 있는데 95년과 전년 대비 증가율 10%니까 그냥 8만을 기준으로 잡고 그쵸? 8만에서 1.1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77, 3천. 7만 3천이 안 되죠? 네. 써서 할게요. 무슨 소리 하나 하시겠는데, 8만이니까 10% 증가했으니까 전년도 수치 구하려면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누면 되는데, 7하면 77이니까 3천 남으니까 3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만 3천보다 작은 수치가 되죠. 94년도는. 그쵸? 그래서 7만 3천보다 더 작고, 지금 2001년도는 14만 8천이잖아요. 그쵸? 7만 3천보다 더 작은 수치에서 14만보다 더 큰 수치로 2배 이상이죠. 그래서 리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서 여기부터는 좀 많이 틀리셨는데 한번 볼게요. 17번 보시면 네, 2004에서 2006년 동안 취업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가 좀 어렵게 물어본 것일 수도 있는데 원래 기출에서 매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패턴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2012년도에 3번 나왔고 2015년도 작년 문제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원래 이거죠.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 이게 매년 증가는 하고 있어요. 증가는 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증가폭이 떨어지면 그쵸? 기준이 된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의 분모는 증가하고 있다. 증가폭, 전년 대비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증가율의 분자가 되죠. 그래서 지금 거기 숫자가 안 보이는데 표 2에서 취업자 증감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쵸? 얘네들이 증가율이 그냥 분자예요. 분자가 떨어지고 있죠. 그쵸? 근데 증감폭이 다 플러스니까 분모는 증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증가율이라는 식 자체가 증가율이라는 식 자체가 얘죠. 그렇죠? 얘인데 지금 제가 얘를 안 드렸어요. 그렇죠? 표 2를 보면 얘는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아는데 실제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모르는 상태이긴 한데 얘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죠. 29.5, 28.2, 14.5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증가폭 자체가 플러스니까 얘를 안 줬어도 일단 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증가율 감소한다. 이걸 물어본 게 지금 기억이에요. 기억.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기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은 조금 까다로울 텐데 니은 거기 실업률을 실업자로 나누고 청년 실업률 분의 청년 실업자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각각 실업자가 분자 실업률이 분모가 되는데 그럼 이제 각각 경제활동 인구와 청년 경제활동 인구가 도출되는데 지금 감소한 애가 2005에서 2006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은 함정이죠.
왜냐하면 표 2에 증감 항목은 전년 대비 또는 전년 동월 대비니까 지금 디귿 매월 지속적으로 감소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년 동월 대비니까. 그래서 디귿을 맞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혼나야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번 볼게요. 18번. 네.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데, 네. 18번도 좀 어려운 항목은 맞는데, 일단 성별 10대암이죠. 성별 10대암인데, 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별 10대암인데, 남성은 지금 자궁암이 빠져 있고, 여성은 전립腺암이 빠져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성별로 보면 10개씩이고, 전체는 사실 11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암 사망률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 단위 보시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단위. 암 사망률인데 어떻게 사람 수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해요. 지금 암 사망률 자체가 해당 집단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한 암 환자 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본질은 비율이라 할지라도 단위는 지금 사람 수인 명이에요, 명. 그래서 거기 단위에 명과 퍼센트가 주어져 있는데 실제 사망률과 증감폭까지 단위가 명이고 증감률만 퍼센트예요, 단위가. 이해되시나요? 그렇겠죠? 네, 단위 자체가 명이니까 증감폭까지도 사람 수의 단위 명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게 각주 2번이죠. 네, 10대 암이다. 그 다음에 사망률 성비, 그 다음에 사망률 둘째 자리에서 반응을 했다. 네, 여기까지 기본 정보인데, 기억 보시면 사망률이 매년 감소한 암, 위암뿐이다. 그쵸? 10대 암 중이라고 했으니까 자궁암 고려 안 해도 되고, 매년 감소한 거, 위암밖에 없다. 기억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이 좀 어려울 거예요, 니은. 그쵸? 니은이 좀 어려웠을 텐데, 2004년 사망률 성비는 간암이 췌장암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니은을 판단하려면, 일단 남성과 여성의 각각 인구를 알아야 돼요. 그쵸? 각각 인구를 알아야 되는데, 인구는 안 주어져 있는데, 거기 전체 남성, 여성. 뭐죠 이게? 가중평균. 그쵸? 그래서 간암과 췌장암을 물어봤는데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거기 맨 앞에 있는 식도암으로 볼게요. 좀 숫자들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전체 식도암 2004년도에 2.8 그리고 남자 5.2 여자 0.4 이게 뭔가요? 차이가 얼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기본학기 때도 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없죠? 남성과 여성 1대1인데 뭐가 1대1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인구가 1대1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지금 이거 식도암으로 본 거죠? 남성과 여성의 식도암 사망자 수의 비율이 1대1이에요. 어떤 게 1대1이죠, 이거? 인구의 1대1이죠? 네. 그쵸? 인구의 1대1이에요. 인구의 1대1이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든 암에서 전체와 각 성별 간격이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간암과 네, 전체 인구가 1대1이니까 전체 간암과 췌장암을 볼게요. 보시면 간암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금 22.6 그렇죠? 남성 괄호 여성 11.4 췌장암 같은 경우도 8.2 그리고 여기가 9.0 여기는 괄호죠. 네.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구할 수 있죠. 전체 남성과 여성 인구가 같았으니까 얘네들 차이가 같았잖아요. 그러면 얘네 차이도 같아야 돼요. 그쵸? 얘랑 얘 몇 차이예요? 11.2 차이죠? 11.2 더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33.8. 여기는 0.8 차이죠? 그럼 여기가 7.4가 되죠? 그쵸? 이게 끝이 아니죠?
네. 물어본 게 뭐죠, 니은에서? 사망률 성비 물어봤죠? 사망률 성비가 뭐죠? 각주 3에 있잖아요. 여성 사망자 대비 남성 사망자의 비율이다. 라고 했는데, 인구 10만원이 동일하니까, 여성 사망자 사망률 대비 남성 사망자 사망률 비율. 그래서, 예분의 예요. 11.4분의 33.8과 7.4분의 9.0의 지금 관계를 물어보는 게 니은이에요. 그래서 간암이 췌장암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더 크죠. 그렇죠? 이거 물어보는 게 니은. 네, 좀 어려웠는데 가중평균에서 제가 하나 더 물어봤죠. 그 다음에 디귿인데 디귿도 좀 되게 귀찮죠. 근데 디귿을 원래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2002년도와 2003년도 있죠. 얘네들이 지금 114.2와 139.5니까 거기 11개 암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얘네들에서 각각 빼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는. 근데 절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차피 차이값이니까 얘네 얼마 차이예요? 한 20,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사망률은 25.3 증가했죠. 그러면 11개 암 각각 얘네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얘보다 작으면 나머지가 증가한 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서 각각 빼시지 말고 거기 식도암부터 보시면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식도암부터 보시면 3.0, 2.8이니까 0.2 감소했죠. 그렇죠? 위암 3.0 감소, 대장암 6.1 증가. 이런 식으로 증가, 그러니까 차이값만 쭉 써보세요. 차이값을 쭉 하면 이게 시간이 덜 걸리죠. 나머지 11개 얘네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정리하시면 18 정도 나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11개 암에서 사망률이 18 정도 증가했는데 전체가 25만큼 증가했으니까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암은 역시 증가했겠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선택지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죠? 답은 5번이 되고 네, 두 문제만 더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19번하고 20번인데 19번은 어려운 게 없어요. 19번은 어려운 게 없는데 함정이 좀 있고 20번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 볼게요. 19번을 보시면 첫 번째 문단 특성하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특성하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 물어보죠.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니은에 있죠. 니은에 있고 50%이고 네, 50%이고 11% 이상 감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기출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요. 지금 물어본 적은 없는데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쓰면 틀리나요? 11% 감소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걸 맞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시점에서. 그렇죠, 다 알죠, 이건. 비율의 격차 폭이니까 11%포인트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물어본 게 뭐죠? 그럼 11% 이상 감소했나요? 이거를 되게 어려워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맞아요. 그렇죠? 이 숫자의 감소율이니까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11% 이상 감소했다도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비율의 감소율을 못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잘 틀리더라고요. 이거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니까 틀렸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감소율도 그러한지 봐야 돼요. 물어본 적은 없는데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라고 내 문제니까 꼭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11%라고 하면 틀리는데
11%포인트라고 하거나 아니면 11% 이상이라고 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면 맞는 말이 돼요. 여기도 사실 이상 안 붙이면 틀리죠. 그렇죠? 정확히 11% 감소는 아니니까. 근데 11%포인트. 그 참고로 알아두시면 그냥 비율과 퍼센트 포인트가 같은 숫자가 딱 하나 있죠. 100%. 그렇죠?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을 텐데 이거는 15% 증가도 받고 15% 포인트 증가도 받죠. 그렇죠?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물어보진 않을 텐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율의 차이를 퍼센트 포인트, 그러니까 포인트 안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드린 문제니까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그래서 니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됐고, 혹시 19번 틀리신 분들은 연도 체크 잘못해서 틀린 분들 많을 거예요. 그쵸? 리을도 2005년 대비 2012년이 아니고 11년이죠. 그쵸? 원래 기출에서 이렇게 연도 가지고 장난질 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19번이면 딱 시험 중반이니까 조금 집중력 떨어질 때죠. 이런 거 연도 체크 잘 하시라고 낸 문제니까 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계열 자료가 많이 나오면 체크를 좀 해 두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도 36.1에서 30.9, 15% 이상 감소했다 하지 않았죠? 그래서 디귿만 틀렸죠? 그 다음에 20번인데 20번이 좀 어렵죠? 그렇죠? 이런 거 처음 보죠? 이것도 짝표예요. 짝표인데 지금 기상청 발표와 실제 날씨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상 정확도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데, 기억을 보시면 기상청 발표 날씨가 실제 날씨와 일치했던 날은 300일 이상이다라고 있죠. 그렇죠? 거기 나오는 지금 기상 정확도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거예요. 180에 86.1% 그리고 90에 73.3% 그리고 95에 90.5% 각각 며칠인지 도출해가지고 전체 365일 중에서 300일 이상인지 보는 게 기억인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이것도 가로를 기준이죠. 그러니까 기상청 발표가 기준이잖아요. 가로 합이 100%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86.1은 13.9, 얘는 얼마죠? 26.7, 그 다음에 얘는 9.5.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렇죠? 사실 얘 때문에 쓰긴 했는데, 사실 얘네들은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확한 날짜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대충 10분의 9 정도? 그럼 얘는 10분의 1 정도로. 그리고 하루 이틀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많이 차이는 안 나니까. 얘도 75% 생각하면 4분의 3 정도 되겠죠? 그럼 얘는 4분의 1. 그렇죠? 그리고 얘는 좀 애매한 숫자긴 한데 제일 가까운 분수 비율을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뭐랑 제일 가깝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랑 그래도 제일 가깝죠? 얘가 7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한 7분의 6 정도 되겠죠? 그래서 또 얘네로 계산하시지 말고 얘네로 보세요. 얘네로. 지금 물어보는 게 300일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그쵸? 300일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값, 그쵸? 95에 10분의 1, 9.5일이죠? 그러니까 300일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1년에 365일 이상이니까 여기 나온 숫자의 합이 65보다 작으면 되죠? 그쵸? 전체가 365일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볼게요. 90일에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22.5 정도 되죠? 그쵸? 이거보다는 조금 클 테지만, 어쨌든 이거 더하면 얼마죠? 32니까, 여기는
33보다 작으면 되죠. 그렇죠. 180에 7분의 1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200을 못 넘으면 30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인지 도출 안 해도. 그래서 전체 65일보다 작다. 그래서 300일 이상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이 정도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좀 까다롭긴 한데 비슷한 분수로 바꿔가지고 어림상하기 이 정도로. 정확히 계산하면 이게 얼마 정도 나오냐면 그 제 해설지에서 드렸는데 57.7 그러니까 58일 정도 나와요. 그래서 300일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무슨 말이냐면 180일 중에서 맑음이 86.1이니까 반대로 13.9니까 대충 25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디귿. 디귿은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돼요. 디귿 보시면 지금 맑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실제 날씨는 흐렸던 경우가 15일이다 라고 보면 기상청 발표는 맑음, 실제 날씨는 흐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기억할 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있죠. 비율되어 있는 부분 86.1, 73.3, 90.5 얘를 실제 날짜로 채우면 이 정도로 나와요. 전체 180일에 86.1%, 90일에 73.3%, 95에 90.5%니까 이게 소수점으로 나올 리는 없겠죠. 날짜니까. 그렇죠. 날짜니까 소수점으로 나올 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기상청 맑음 실제 흐림은 15일이니까 얘네 합이 지금 180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10으로 되고 그러면 여기가 15, 66이니까 합이 90 되려면 여기가 9죠. 네, 9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9, 여기가 86이니까 전체 합계가 95죠. 0. 그래서 여기가 5일이 돼야 되죠. 합이 160이 되려면. 그래서 안 채운 19까지 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물어본 게 뭐죠? 기상청이 흐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90일 중에서 그쵸? 90일 중에서 지금 실제 날씨는 맑았으나 네. 기상청에서는 흐릴 것이라고 예측했던 일수는 5일이 되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지금 니은에서 물어보는 건 이해예요. 90분의 5가 5% 지금 이상이냐? 네, 5% 이상 되죠. 100분의 5보다 크니까. 그래서 디귿 옳은 선택지가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상 정확도 자체가 기상청 발표 예측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분모가 실제 날씨 기준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지금 맑음은 일수가 원래 기상청 발표가 180인데 실제 날씨는 160으로 부모가 줄어드니까 그쵸? 맑음만 지금 기상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묻는 게 리을이고 10분까지 했네요. 네,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쉬었다 할게요. 40분이니까 11시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